당신 같은 사람은 간호사 안 맞는 거 아닌가? 입사 2달 차 신입 간호사 지민. 매일 부장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환자를 도왔다가 또 혼났습니다. 신입이 규정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다음 날 그 노인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병원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간호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병원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였고 응급실 쪽에서만 간간히 발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접수 데스크 옆 의자에 앉아있던 신입 간호사 지민은 무릎 위에 올려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오늘 만난 환자들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 기록 여기 빠뜨린 거 없나? 지민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2달. 아직 병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고 선배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간호팀장인 송 부장은 지민에게 유독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적했고 지민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4시쯤 지민이 링거를 교체하는 도중 링거대를 살짝 건드려 바퀴가 굴러가자 송 부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덤벙거리면 어떡해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거 모르나? 죄송합니다. 지민은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민은 링거대를 다시 제자리에 고정하고 환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환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지민의 마음속엔 자책감만 쌓여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 다른 간호사들은 재빨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지민은 자리에 남아 오늘 기록하지 못한 환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였고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서울에 올라온 지민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신입의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고 병원 근처 월세는 비쌌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남아서 일을 마저 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냉장고와 켜지지 않은 보일러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내복을 껴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 아직도 안 가요? 지나가던 행정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신입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지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건 성실해서가 아니라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라는 걸. 실수하면 또 혼날까봐, 잘못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기들은 벌써 업무에 익숙해져서 여유롭게 웃으며 일했지만 지민은 아직도
매일이 시험 같았습니다. 로비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밤 근무조 간호사 2명만 응급실 쪽에 남아있을 뿐 로비 쪽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태블릿 화면을 끄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지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입구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힘겹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때가 묻은 운동화, 구겨진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걸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로비 한쪽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몸은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었다 갈게.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제가 맥박 좀 재봐도 될까요? 지민은 노인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조금 숨쉬기가 좀 힘들긴 해. 어지럼증은요? 아까부터 계속 그래.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쉬었다가 괜찮아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진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지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응급실 가보세요. 제가 선 처리할게요. 그럴 순 없지, 젊은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인데. 괜찮아요. 여긴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노인은 지민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지민은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직 간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지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민은 노인을 휠체어에 앉히고 당직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 있으시고 맥박이 불규칙해요. 어지럼증도 호소하세요. 당직 의사는 노인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박수를 체크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심전도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혈압도 재고요. 간호사들이 노인을 검사실로 옮겼습니다. 지민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식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대주면 이번 주는 라면으로 버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당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이네요. 링거 맞으시고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입원은 안 하셔도 될까요?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데 보호자가 계시면 귀가하셔도 돼요. 내일 외래 오시면 되고요. 보호자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링거 맞으시고 상태 보죠. 큰 문제 없으면 오늘 밤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는 지민을 잠시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하시네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노인을 보러 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마워. 다행이에요. 링거 다 맞으실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외래 한번 오시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지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민을 평가하듯 관찰하듯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노인들과는 다른 어딘가 품격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착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만.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익숙한 듯 또 낯선 듯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말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온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그 느낌을 떨쳐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혹시 가족분 계세요? 혼자 살아. 연락할 사람 없네. 그러시면 링거 다 맞으신 후에 집까지 택시비라도 드려야 할 텐데. 괜찮아. 걸어갈 수 있어.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겐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밤에 혼자 집까지 가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링거 맞으시는 동안 옆에 있을게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지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링거가 거의 다 떨어질 무렵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지민이요. 지민 좋은 이름이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 아니요. 2달 정도 됐어요. 그래. 그런데도 이렇게 환자를 잘 챙기네. 신입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늘 송 부장에게 혼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링거대를 건드렸다고, 환자 안전을 생각 안 한다고 로비 한가운데서 망신당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뭐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요. 실수? 어떤? 별거 아니에요. 링거대를 조금 건드렸는데 그게 환자한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에 지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 낯선 노인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매일 혼나고, 매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하려고 애쓰는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야. 사람을 돌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거든. 자네는 그 마음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돼. 하지만 마음은 타고나는 거거든.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지민은 대답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보며 실망도 하고 희망도 품었던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바늘을 빼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입술의 파란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훨씬 나아졌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병원비 낸 거 알아. 아니에요, 됐어요. 지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 신세를 졌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 건강하게 집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노인은 한참을 지민을 바라보다 천천히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집이 세네. 죄송해요. 사과할 일 아니야. 고마운 일이지.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실히 안정됐습니다. 문 앞에서 노인은 뒤돌아 지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깊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네. 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야. 잊지 말게. 자네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고마워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순간을, 지민과 노인의 대화를, 지민이 카드를 꺼내던 그 순간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의 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회계팀에 따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환자 치료비를 대신 낸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회계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응급 환자분 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나중에 환자분이 오시면
정산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계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규정상 개인이 대신 결제하는 건 안 되는데요. 팀장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아직? 그럼 일단 송 부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 부장, 어제 링거대 건으로 혼났던 그 사람에게 또 보고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민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송 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다가가자 송 부장은 눈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응급 환자분 치료비를 제가 대신 결제했는데요. 송 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이 결제 능력이 안 되셔서 제 카드로 우선 결제했습니다. 송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도 아니고 왜 돈을 대신 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셔서 바로 치료가 필요했고 보호자도 안 계셔서 그래서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남 치료비를 대신 내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급한 상황이어서. 급하면 병원 복지제도 활용하면 되잖아요. 왜 멋대로 본인 돈을 써요? 병원 규정도 모르면서 무슨 간호사예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송 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병원에는 무료 진료나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류 절차가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젯밤처럼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알겠어요? 네. 송 부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신입이 규정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요? 당신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간호사예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부장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서 일이나 해요. 신입이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민은 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송 부장의 말투는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지민이 병원에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지민은 환자들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다른 팀 선배들과 친해져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민은 아직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 씨 맞죠? 돌아보니 어제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대신 정갈한 코트를 입고 운동화 대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노인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제 치료비를 대신 내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받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꼭 받아야 해요. 젊은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인데. 지민이 사양하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송 부장이었습니다. 송 부장은 지민과 노인을 번갈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무 시간에 환자랑 개인적인 대화를 해요? 아니요, 이분이 어제 제가 도와드린 환자분이세요. 치료비 정산하러 오셨어요. 송 부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 오래된 구두, 수수한 차림. 송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어제 그 환자분이시군요. 송 부장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송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치료비 정산은 회계팀에 하시면 돼요. 지민 씨는 업무 복귀하고요. 네. 지민이 돌아서려는데 송 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 앞으로 근무 시간에는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병원 규정이에요. 어제는 퇴근 시간 이후였는데요. 퇴근 시간이든 뭐든 병원 안에서 환자랑 사적으로 만나는 건 안 돼요.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죠. 송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송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병원 간호사가 환자를 돕는 게 규정 위반인가요? 송 부장은 노인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무 시간과 사적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병원에선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송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의 말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은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규정을 핑계로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규정인가요? 송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송 부장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병원 업무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환자 처지에? 환자 처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환자라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송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병원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희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지민 씨, 업무 복귀하세요. 지민은 노인을 한번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회계팀 쪽으로 가시면 정산 도와드릴 거예요. 노인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모습을, 송 부장이 차갑게 지켜보는 모습을 노인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송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 천장의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송 부장의 표정, 노인을 깔보던 시선, 지민을 질책하던 목소리, 이미지 관리라는 말, 그 모든 것을 노인은 천천히 회계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병동 라운딩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 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죠. 그 말은 지민에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환자 차트를 기록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민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픈 사람을 돕는 게 잘못일까요? 하지만 송 부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4시쯤 간호사실로 돌아왔을 때 송 부장이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 씨, 잠깐 나와봐요.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송 부장은 복도 구석으로 지민을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환자분 회계팀에서 정산하고 가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 지민 씨, 이게 다행인 일이에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지민 씨 때문에 병원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환자분이 로비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규정을 핑계로 직원을 망신 준다고 했어요.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요. 송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다 지민 씨 때문이에요. 지민 씨가 규정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환자가 저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당신은 신입이에요. 신입이 뭘 안다고 멋대로 판단해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른 신입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당신만 유독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문제를요? 그럼요. 링거대 사건, 개인 카드로 환자 치료비 결제, 근무 시간에 환자랑 사적 대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지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링거대 사건은 실수였고, 치료비는 급한 상황이었고, 환자와의 대화는 정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부장의 입에서 나오니 모든 게 지민의 잘못처럼 들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이미 늦었어요. 오늘 원장님께 보고 들어갔어요. 신입 간호사가 병원 규정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께요? 당연하죠. 이런 일은 보고해야 해요. 당신 혼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의 문제니까요. 송 부장은 팔짱을 끼고 지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은 간호사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감정적이고 규칙 안 지키고 팀워크도 없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민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4년을 공부했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고 실습 때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 부장의 입에서 당신은 간호사 안 맞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이 일이 정말 당신한테 맞는 건지. 송 부장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었으니까요. 지민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간호사가 안 맞는 걸까?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간호사가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 병원에 취직했다며 기뻐하시던 어머니, 그분들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간호사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은 근무 시간 동안 지민은 로봇처럼 일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트만 기록하고 약만 나눠주고 활력 징후만 체크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죽였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또 지적받지 않기 위해. 평소 같으면 환자들에게 오늘 좀 어때세요? 불편한 곳 없으세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면 또 감정적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친절하면 또 규정을 어긴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한 환자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웃으며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한 동기가 지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다들 회식 간다는데.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가. 왜? 같이 가자. 분위기 전환도 하고. 진짜 괜찮아. 집에 일찍 가고 싶어. 동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혼자 자리에 남아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 씨. 돌아보니 낮에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선생님 걱정돼서 기다렸어요. 제가요? 노인은 지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울었구만.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노인은 근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요. 이야기 좀 합시다. 지민은 거절하려 했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들지?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민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간호사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규정도 잘 모르고 팀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제가 간호사에 안 맞는데요. 감정적이고 규칙도 안 지키고 팀워크도 없대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을 몰라요. 네.
선생님이 어제 저를 도왔을 땐 그건 감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였어요. 규칙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이 규칙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노인은 지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간호사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병원에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피해? 선생님이 있어서 이 병원이 사람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지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엔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는 송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요? 복도 천장의 CCTV는 오늘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송 부장이 지민을 질책하던 모습, 지민이 혼자 우는 모습, 노인이 지민을 위로하던 모습까지. 지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송 부장이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불려갈까요? 혹시 해고 통보를 받을까요?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오늘 병원장실에서 전체 회의한대. 무슨 회의? 글쎄, 갑자기 공지 떴던데. 오전 10시에 전 직원 회의실 집합이래.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 혹시 저 때문인가요? 송 부장님이 제 문제를 전체 회의에서 다루려는 걸까요? 지민 씨도 들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방금 들었어. 무슨 일일까? 갑자기 이런 회의는 처음인데.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 의사, 행정 직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송 부장은 앞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급하게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손님? 지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병원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은 평소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병원 시찰을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단 이사장?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도 놀랐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온다는 건 큰일이었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기 이사회 때나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 평소처럼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둘러보실 때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자 응대에 신경 써 주세요. 병원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송 부장은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오시는 거 다들 들었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특히 신입들 조심하고요. 송 부장의 시선이 지민에게 꽂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지민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일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2번씩 확인하고 약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오전 11시쯤 로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지민은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복도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오셨나 봐.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로비 쪽에서 병원장이랑 같이 오시는 것 같던데. 지민은 궁금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환자 회진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 일반 병동입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해 계시는 곳이죠. 지민은 환자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우리 간호팀은 정말 우수합니다. 환자 만족도도 높고요. 송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공손하고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지민은 환자의 혈압 수치를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민 옆에 멈춰 섰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패딩도 구겨진 바지도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단정한 넥타이를 매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병원장과 송 부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지민을 보며 가볍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놀랐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민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혈압 정상이고 안정적이십니다. 그렇군요. 잘하고 계시네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이사장님.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이사장? 지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병원장이 뭐라고 했나요? 이사장님? 주변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송 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니 이사장은 천천히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간호사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의 힘없는 노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고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사장은 지민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음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이사장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었다니, 자신의 카드로 치료비를 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병원의 주인이었다니. 송 부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 방금 이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 그게 왜 이사장님이 당신한테만 특별히 말을 거셨죠? 송 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환자 상태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다른 간호사들한텐 안 물어보고 왜 당신한테만? 지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송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민을 쳐다보다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은 이사장 방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사장님 진짜 멋지시던데? 근데 왜 갑자기 오신 거래? 글쎄, 병원 시찰이라고 했잖아. 지민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병원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사장이 어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송 부장이 이사장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제 로비에서 송 부장이 이사장에게 했던 말들, 환자 처지에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죠. 그 말들을 이사장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눈물 흘리며 앉아있던 모습도, 송 부장에게 질책당하던 모습도 다 봤습니다. 복도 천장의 CCTV도 모든 걸 기록했을 것입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후 2시 전체 방송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김지민 씨, 병원장실로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김지민 씨, 병원장실로 즉시 오십시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쏠렸습니다. 송 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장실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병원장 옆에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으로. 지민 씨 앉으세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처럼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장과 이사장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나를 기억하죠? 네, 어제 제가 도와드린. 맞아요. 어제 지민 씨가 도와준 그 노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사장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 병원 재단의 이사장 윤재원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죠. 지민 씨 덕분에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윤재원은 병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어제와 오늘의 CCTV 영상을 준비했나요? 네, 이사장님. 준비했습니다. 병원장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어젯밤 로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이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가는 장면, 자신의 카드를 꺼내는 장면, 노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지민 씨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왔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카드로 치료비를 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낮 로비에서 송 부장이 지민과 윤재현을 대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환자랑 개인적인 대화를 해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환자 처지에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죠. 화면 속에서 송 부장은 윤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병원 이미지를 핑계로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병원의 방침입니까?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절대 그런 방침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송 부장이 지민을 질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간호사 안 맞는 것 같아요. 송 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오늘 원장님께 보고 들어갔어요. 신입 간호사가 병원 규정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지민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복도에서 울던 그 순간이. 윤재현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송 부장을 당장 이리로 부르세요. 네, 이사장님. 병원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송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듯 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앉으세요. 송 부장은 지민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민을 힐끗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재현은 송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송 부장, 어제 로비에서 나를 봤죠? 네. 어제요? 환자 한 명이 로비에 있었을 겁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송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환자분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 환자가 바로 나였소. 송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내가 어떻게 보였나요? 노숙자처럼 보였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환자 처지에라고 했죠?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고. 윤재현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송 부장이 자신을 무시하던 장면, 지민을 질책하던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송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정말 몰라뵙고 몰라봐서 문제가 아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 아닌가요? 윤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돈 없어 보이면 귀찮은 존재, 병원 이미지에 해가 되는 존재로 봤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도운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규정을 핑계로, 이미지를 핑계로 사람의 선한 행동을 짓밟았어요. 송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복도에서 송 부장이 지민에게 했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간호사 안 맞는 것 같아요. 화면 속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팀장이 할 말입니까? 신입 직원에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 당신이 지민 씨한테 한 말이 바로 그거였죠. 감정적이라고. 윤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 부장, 당신은 이 병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은 이미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송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현은 병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오늘부로 송 부장을 간호팀장 직위에서 해임하십시오. 네, 이사장님. 송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 당신은 지민 씨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나요?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매번 질책하고 망신 주고 능력 없다고 짓밟았죠. 윤재현은 송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이 지민 씨한테 한 것처럼. 송 부장은 무릎을 꺾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지민 씨한테 사과하세요. 송 부장은 떨리는 몸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지민은 아무 말 없이 송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안도, 슬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 말들 다 잘못됐어요. 당신은 좋은 간호사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질투했어요. 질투요? 응. 당신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잖아. 나는 언제부턴가 그걸 잊어버렸어. 규정, 이미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됐어. 송 부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걸 봤어. 그게 싫었어. 그래서 더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윤재현은 송 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송 부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한 번 더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재현은 지민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참지 않아도 돼요. 지민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원장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민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당신은 이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간호사예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진짜 의료인입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 같은 사람이 환자를 살리고 병원을 살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윤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지민은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보상?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보상이라니요? 지민 씨는 어제 환자를 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요. 그리고 그 일로 부당한 질책을 받았죠. 윤재원은 병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지민 씨의 인사 기록 가져왔습니까? 네, 이사장님. 병원장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윤재원은 천천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입사 2달 신입 간호사 평가는 중간 정도로 나와 있네요. 윤재원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평가는 틀렸습니다. 지민 씨는 중간이 아니에요. 최고입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내가 직접 봤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응급 상황에서의 판단력, 사람을 향한 진심. 그 어떤 베테랑 간호사도 지민 씨보다 나을 수 없어요. 윤재원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첫째, 지민 씨를 정식 간호사로 전환하세요. 수습 기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네, 이사장님.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습 기간은 보통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정식 전환이라니. 둘째, 지민 씨를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로 임명하세요.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요? 그건 보통 경력 5년 이상.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지민 씨는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윤재원은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는 응급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위급한 환자들을 우선 돌보는 역할입니다. 힘든 자리지만 지민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지민 씨는 이미 증명했어요. 어제 나를 도왔을 때 이미 응급 케어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지민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급여는 책임 간호사 수준으로 인상하세요. 그리고 어제 지민 씨가 쓴 치료비는 병원에서 전액 보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 앞에 섰습니다. 지민 씨, 묻고 싶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지민 씨는 이미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어제 보여준 게 바로 자격이에요.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달 동안 눈치 보고 혼나고 주눅 들어 지내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확고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윤재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뿐이에요. 병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민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 윤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세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게 진짜 의료인의 길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환자가 돈이 없어도 초라해 보여도 그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민 씨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이사장님. 윤재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민 씨 덕분에 내가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원장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오늘부터 이 병원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에 가서 계약서 새로 쓰시고 명찰도 새로 받으세요.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 명찰로요. 지민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사팀에서 새 명찰을 받았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 지민. 명찰을 가슴에 다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들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새 명찰을 본 선배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민 씨, 이게 무슨? 오늘부터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해. 동료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응. 좋은 일. 오늘 승진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떳떳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에 단 새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 지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송 부장에게 매일 혼나고 자신이 간호사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울던 자신이 이제는 책임 간호사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민아, 아빠도 정말 기뻐하셔.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현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이사장님 어떻게? 지민 씨 찾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윤재현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꿈만 같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이 아닙니다. 지민 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민은 윤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일부러 노숙자처럼 병원에 오신 거예요? 윤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원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요. 사람들은 이사장이 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윤재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를, 초라해 보이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송 부장 같은 사람도 있었고 지민 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지민 씨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지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병원은 지민 씨 같은 사람 덕분에 존재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윤재현은 그 말을 남기고 옥상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로서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지민아. 우리 막내가 이제 책임 간호사네.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책상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송 부장. 지민은 메모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책임 간호사님 출동 바랍니다. 지민은 재빨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노인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지민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은 노인을 침대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다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슴에 단 명찰이 빛났습니다. 응급 케어 책임 간호사 지민. 오늘도 지민은 환자를 돌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며 병원은 그런 사람 덕분에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 부장처럼 규정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민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